지금은 봉봉 마르코스로 교체됐지만 2016년부터 6년간 필리핀을 통치했던 건 로드리고 두테르테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독재자입니다. 취임 당시 아까 싸우는 독재자가 되겠다며 취임 6개월 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통치력이 너무 과감했던지 필리핀 내에서는 그에게 사퇴하라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 미 국가정보원은 비밀 보고서에 독재자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규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두테르테는 그 상대가 누구든 절대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필리핀의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이면서 세계 2위권으로 평가되는 군사력을 가진 중국에게도 말이죠. 남중국해 분쟁으로 한참 시끄럽던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두테르테와 시진핑 사이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오고 갈 정도로 격해졌었죠. 그런데 이 회담 직후부터 두테르테는 목숨 걸고 남중국해를 결사수호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수호자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 퇴역한 군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참 지나서 밝혀진 이야기지만 지난 2014년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대고 강력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연쇄 방문해서는 필리핀의 군함을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정대로 공유된다면 한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제3국으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아니 어떤 국가도 대놓고 간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이 문제로 삼은 군함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말까지 무상기증하기로 한 1220톤급 포항급 초기함 한 척입니다. 한국은 이와 함께 다목적 상륙정 한 척과 고무보트 16척도 무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었죠. 포항급 초기함은 1980년대 건조를 시작해 총 24척이 만들어진 승조원 95명이 탈 수 있는 대형 함정입니다. 그중 포항급 초기형이라 부르는 4척은 이미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017년 집중 논의를 거쳐 2019년 8월 필리핀에 인도됐습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역시 포항급 초기함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단돈 $100라는 사실상 무상으로 공유해줬는데 필리핀으로 건너간 충주함은 현지에서 콘라도 야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현재 필리핀 해역에서 경계 임무활동을 하며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함, 즉 콘라도 야비 경계를 시작한 이후 두테르테는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 반면 시진핑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무기가 하나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충주함 이전까지 필리핀에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군함이 단 한 척도 없었는데 이제 함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유일한 전투함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간 중국 어선들이 남중국해나 필리핀 영해에 와서 마음 놓고 활개를 쳐도 그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목숨을 내놓고 활개를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이면에는 남중국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배포할 목적으로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는 중국 대륙에서 1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주변으로 직선 9개를 그려놓은 후 이를 남해 9단선이라 기록했죠. 그런데 이 선을 전부 연결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의 앞바다까지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중국 영해가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양 영토 분계선을 가지고 수십 년 후 이를 인정하라니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일대는 수많은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더욱 노골화됐는데 이에 빡친 필리핀이 2013년 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버렸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PCA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조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해 9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중국은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됐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면 중국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과시하면서 남중국해에 접한 동남아 국가들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요량으로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입니다. 두테르테 역시 한국으로부터 FA-50과 호세 리잘급 호위함 등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해갔고 충주함 초기함을 포함 제비급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 물개급 군수지원정 등을 거의 무상으로 공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비싼 돈 주고 팔아도 되는 이 함정들을 무상으로 공유해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워준 고마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콘라도 얍은 실존 인물로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이 경기도 연천군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율동전투 때 부하를 구출하려고 역습을 감행했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육군 대위의 이름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의 희생을 기리고자 2018년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죠.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육해공에서 못 만드는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 무상으로 함정을 공유한 국가는 필리핀뿐 아닙니다. 2014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의 동해급 초기함인 안양함을 무상으로 공유해 나리뇨함으로 재취역했죠. 이렇게 한국이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국가에 퇴역하기는 했으나 값비싼 함정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이유는 감사함 때문입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여간 130만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영토는 폐허가 됐지만 불굴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됐죠. 광복 후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한국은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24번째로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 뒤에는 한국을 구하겠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달려온 유엔사나 21개 참전국과 낯선 한국 땅에서 목숨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평생 참전국과 참전 용사분들께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 단체 등이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참전국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전함 무상공여 외에도 코이카는 1991년부터 약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4년 만에 걸쳐 약 14,000명을 파병한 터키에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올 2월에 발생한 강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약 60억 원과 약 60여 명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죠. 또한 지상군 한 개 대대와 군함 한 척을 파견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에는 코이카 창설 이후 약 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 황제 근위대로 편성된 육군 한 개 대대 규모의 병력 1,300여 명을 보낸 에티오피아에는 매년 지원액을 늘려가며 중진국 진입을 돕고 있으며 대략 1,000억 원의 ODA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AP통신, 폭스, CBS 등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다급히 찾는 기사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타전된 기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나 전쟁 후유증과 고령으로 병환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의술로 보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한 작은 기업이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기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에 이르기까지 병과에 관계없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한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이 참전용사들의 치료비 및 수술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과 함께 한국을 찾게 될 그 보호자의 항공기와 숙박비까지 좋게 1인당 몇백만 원이 소요될 테지만 이 기업에서 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병원 등으로 한국을 방문해 직접 치료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는 거주지역 의료진과 협업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동일한 의료 지원을 현지에서 제공하기로 했죠. 물론 참전용사라고 해서 모두 한국어가 능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사를 준비시키는 꼼꼼함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물론 해외 네티즌 역시 이러한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감동적이야라거나 한국은 꾸준히 은혜를 보답하네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에 더해 한국 의료기술의 대단함을 높이 사는 반응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또한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돕는 게 놀랍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부, 민간단체뿐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까지 나서서 벌써 70년도 전에 한국을 도왔던 이들에게 보훈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전용사분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목숨을 내걸고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일례로 네덜란드 출생 참전용사 고 윌렘 코넬리스트 바우주르 씨는 정전협정 체결 하루 전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0월 사망 직전 내가 피 흘려 지켜낸 한국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정부가 유해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92세 노령의 튀르키예 출신 무히틴 카라만 씨는 항상 오늘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전쟁 당시 그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처참함을 한국에서 봤지만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수년 전 한국 정부가 초청해 한국을 다녀온 그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아 뿌듯했다. 이렇게 큰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웠다며 뿌듯해했죠. 그리고 죽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것이 꿈이라는 그,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항공, 숙박 및 수술 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기업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인프레시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아주 작은 국내 욕실 화장품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오래전부터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위해 무료로 안과검진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서 에티오피아 현지 언론은 희망을 가져왔다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죠. 이렇듯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프레시는 작은 기업이 조금 무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으로 참전용사 지원에 앞선 인프레시는 그간 국내 참전용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선불 카드를 만들어 6.25 참전 유공자회에 전달한 바 있고, 이 카드는 얼마 전 부산에서 생계를 위해 참기름과 참치를 훔쳐 화제가 된 참전용사분께도 전달됐습니다. 또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감식단의 활동을 알려오고 있기도 하죠.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안과검진 및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전 세계 16개국 참전국 관저에는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예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로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90세의 노령의 나이가 된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를 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걸고 기꺼이 싸워준 영웅들을 위해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짜 영웅들을 기억해주는 인프레시의 행보를 응원하며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레시는 욕실 및 화장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사용하는 필수 생활용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도 꽤 많은 인기가 있기도 하고, 어차피 샤워할 때 바디워시를 써야 하고 샴푸도 써야 하고 외출 후에는 핸드워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구매하면 그 일부가 6.25 참전 유공자회에 제 실명으로 후원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뿌듯함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혹 이 후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관련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